예, 오늘 이 실폭의 제목은 이 윤석열과 김의겸의 이 술파티, 김영란법 위반 경찰 성부인데,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이 탄핵 상황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저도 좀 시간 내가지고 잊어버려가지고, 아니, 잊어버린 게 아니라, 저는 탄핵 당시에는 이 태블릿만 파고들어서, 이 사실은 태블릿 이외의 탄핵 진행되는 상황을 잘 몰라요. 그 당시에. 계속 탐구해서 그것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이렇게 탄핵 때 앞장을 섰구나.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생각을, 이재명은 일단은 이 문재인 정권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탄핵의 수혜자인 문재인 정권이 1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제 사탄파를 제외하고 그 사탄파들, 그러니까 무슨 뭐 김무성, 유승민이 이런 이 배신자 사탄파들을 제외하고는 좌익 내에서는 문재인 세력이 1차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보니까 이재명이 주도자더군요. 탄핵을 완전 이재명이 주도를 했고, 그럼 이 화천대유의 성격도 그에 따라 결정이 나는 거죠. 화천대유는 이재명 세력이 추진한 탄핵의 착수비와 보상금을 위한 비자금 통장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이거는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인한 비자금 창출 창구이기 때문에 이 수사되는 과정에서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문재인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문재인은 딱 살짝 이재명만 드러내고 윤석열에게 겁만 주는, 고선에서 끝내고 싶어 할 텐데, 이게 단순 비리가 아니라 탄핵 등등, 그리고 이거는 경기동부연합이 당연히 개입해 있을 수밖에 없는, 경기동부연합이라면 저거 북한 세력인데 여기까지 이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시한폭탄 중에 시한폭탄이죠. 저 정광훈 목사 발언 보면은 화천대유의 이 비자금이 북계로 넘어갔다는 주장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좀 변수로 드러나서요. 제가 오늘 이제 그 설명도 좀 드리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그거 먼저 하죠. 예, 이재명이부터. 자, 이게 2016년도 10월 26일이면은 JTBC가 태블릿 사기 보도를 한 지 딱 이틀 만에, 전 지금까지는 안철수가 가장 먼저 탄핵을 얘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박근혜 탄핵 하야 이유, 최순실을 국민보다 더 중요시하기 때문. 자, JTBC 보도당하지 이틀 만에 이재명이는 탄핵을 주장을 했어요. 이거 실실 쪼개면서. 자, 이재명은 글을 통해 26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인데, 그럼 이재명의 탄핵 논리는 뭐냐? 국가 시스템을 대통령이 파괴하고 국민이 맡긴 최고 통치 권한을 사이비 교주의 딸에게 넘긴 것. 이거 다 틀린 얘기죠. 사이비 교주? 최태민 씨 목사예요, 목사. 제가 이거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최순실, 최성원은 무속과 관계가 없어요. 목사의 딸이에요, 목사의 딸. 왜 무속과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짓말을 근거로 대통령은 하야 사퇴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날 SBS 인기 프로그램에서, 자, 이재명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시장이었어요. 이때 성남시장. 성남시장이 중앙정치에 개입을 해가지고 탄핵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탄핵에 대해서 표결권도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이를 탄핵 주범으로 안 본 게, 이재명이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니까 탄핵 표결도 참여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보면은 왜 탄핵에 표결권도 없는 자가 지상파 라디오에서 이렇게 나가서 설쳤냐? 가장 강력하고 세게 탄핵을 주장하니까 이 탄핵 세력 SBS도 이재명이를 부른 거예요, 바로. 자, 계속 버티고 미적거리면 탄핵 국면까지 가게 된다. 대놓고 하야 할 사퇴할 분위기를 만들자. 이거 뭐 완전 그냥 시작하자마자 목을 치고 있잖아요, 이게.
자, 그러니까 이 SBS 앵커도 사실은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물어놓고도 아니 이자는 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성남시장인데 왜 성남시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탄핵을 세게 얘기하냐. 그래서 이 박진호 앵커는 이번 사태를 좀 정치적 셈법에서 벗어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 모셨다라는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죠.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인 인간을 불러놓고 정치적 셈법에서 벗어나서 말씀해 주실 분 그냥 막가파식으로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데 자 막말을 퍼붓습니다. 무슨 원시 부족 국가의 샤머니즘 집에 야 이거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성원이나 이 수천 건의 소송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 그대로 갖다 적은 놈들 떠든 놈들 다 소송으로 정리를 해버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총괄적으로 언론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선배로 언론사 한 10개는 문 닫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따위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신권 통치국가 같은 느낌. 이거 지금 이게 나중에 JTBC의 조작 보도 이후에 한 달, 두 달 넘어가면서 이런 보도가 와장창 나왔는데 지금 이재명이는 10월 26일 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월 26일 날. 샤머니즘 신권 통치 이런 얘기들. 이게 뭡니까? 이재명의 세력이 이런 거짓 선동을 다 주도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무속이니 원시부족 국가니 신권 통치니. 이걸 나중에 전체 언론사가 다 갖다 베껴버린 거죠. 한마디로 이재명이 탄핵의 핵심 주역이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제 한 사과의 의미는 저는 범죄 행위를 자백했다는 데 의미를 어? 자, 앵커가 하야였더니 이재명은 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본다. 대통령의 권위를 유지할 수도 지력도 상실했다. 당연히 그 밑에 있는 보좌진들도 최순실하면 정신없이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최순실이라는 사람 아는 거는 정호성밖에 없었어요. 자, 아까 말씀하신 하야 건국내가 하야죠, 하야 탄핵 야당 정치인 중에서는 처음 하신 것 같다. 맞는가? 어제 보니까 그만둬야 한다 이런 얘기 하신 분들 꽤 있더라. 글쎄요, 10월 24일 날 조작보도하고 10월 26일 날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대놓고 지상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떠든 사람은 이재명이가 처음이죠. 결국 탄핵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집권을 중지시켜야 한다. 그냥 할 수 있는 말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는 본인 스스로 변방에서 민중의 지지로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른 야권의 유력한 대권 도전이다. 민중의 지지. 23일엔 이재명 시장과 소통하는 SNS 카페트인 친구들 3천여 명이 서울시 세종문화회관에서 했다. 이재명이가 이 탄핵 거짓 선동을 기반으로 정치를 한 자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안민석, 이재명의 오른팔. 안민석 3년 기획 탄핵. 이거는 이제 김성태가 떠들면서 김성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앞에 계신 안민석 의원께서 3년 동안 정말 충분하게 준비하고 기획해서 터뜨려서 대통령 탄핵이란 결실까지 맺었어요. 이게 김성태 얘기인데 안민석이가 3년 준비했다는 게 왜 2016년 기준 3년이니까 2013년부터 준비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자, 안민석이 주장한 3년 전부터라는 것은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출범 1년 만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세월호 때부터 박근혜를 쫓아내야 되겠구나. 안민석 등등이 기획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북한 김정은의 대남 모략
선전선동공세를 보면 박근혜 녀는 배달민족 명부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남조 여성들은 희세의 살인마 박근혜 패당을 쓸어버려야 한다. 한마디로 북한과 모종의 커넥션이 있다. 요게 뭘까요, 요게?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바로 통합진보당 해산 문제하고 같이 겹쳐 있잖아요. 이 당시부터 통합진보당 해산, 전교조 이 불법화 등등을 밀어붙이니까 북한이라고까지는 아직까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북한과 연계된 통합진보당 세력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죽이려고 작정을 했고, 그 통합진보당 핵심인 경기동부연합이 바로 성남에 존재했었고, 이재명이는 경기동부연합 세력과 손잡고 성남시를 공동 운영한다 얘기했었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탄핵 주범이 이재명이라는 얘기인데, 이재명은 그 탄핵 주범에 대해서 엄청난 이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하필이면 또 머니투데이예요. 하필이면 이 김만배가 머니투데이라는데, 머니투데이가 이제 이재명의 이 나팔수 역할을 한 거죠. 이건 이제 탄핵이 끝난 2017년 4월 3일 이제 출마 선언 후 70일 촛불 스타 이재명의 행복한 여행. 이거 사실 생각해보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자거든요, 이거. 기껏해야 성남시장이 중앙무대에서 대선에서 금붕어들을 장악하고 있는 문재인하고 맞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뭘로 됐냐? 사기 탄핵을 해치우면서 이재명이가 올라왔다는 거죠. 자, 이 당시 이제 이게 이 대선 후보 이 결정 날이었는데, 수도권 강원 선출대회에서 2위, 누적 투표 3위, 누적 93만 표 문재인. 촛불이 길을 열어줬지만 라이트한 체급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며 고변을 마셨다. 촛불이 밝혀준 이재명의 대권 도전. 자, 원래 0%대다 이재명이가. 언제? 2015년까지 0%대인데 메르스 사태 때 2%가 올라왔다 이거. 원래 요 수준밖에 안 되는 자요, 요 수준밖에. 근데 촛불 광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박근혜 탄핵을 외치고, 대선 후보군에선 최초 사이다 발언, 탄핵 소추 인용 직전에는 18%, 20% 초반이었던 문재인을 추격. 와, 완전 탄핵이 황태자였구만. 저는 탄핵 막느라고 이거는 진짜 이런 건 제가 그때 챙기지 못했었어요, 저는. 그 이재명이는 경선 내내 박근혜 구속, 사드 철회. 자,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이재명이는 문재인 정권 때 이제 유력 대선 주자로 올라온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50억 클럽 6명. 이게 누구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가 탄핵의 주역이라는 것은 이제 화천대유가 결국 탄핵을 추진하는 비자금 통장 역할을 했다 그랬잖아요. 자, 이재명이 쪽에서 50억 클럽. 자, 권순일. 이건 이제 이 이재명 대법에서 빼준 사람이고. 박영수. 이거 50억 클럽이 아니잖아요, 지금. 박영수는 딸이 얼마 받아갔는지, 친척이 얼마 받아갔는지 지금 계산이 안 되잖아요. 50억 클럽이 아니라 여기는 500억 클럽일 가능성이 있고, 이 탄핵 주범. 박상도, 탄핵 파묻자는 자. 김수남, 탄핵의 제2공헌자. 최재경, 민정수석 들어왔다가 도망가면서 탄핵에 도장을 찍어버린 자죠. 그러니까 이
JTBC 보도 이후에 박 대통령 이제 이른바 청와대 비서진들을 내보내는데 우병우부터 다 내보내는 겁니다. 이 3인방부터. 그때 들어왔던 게 최재경인데 그럼 이 최재경하고 황교안하고 검찰총장 김수남하고 이걸 버텼어야 되는데 김수남 자체가 이 탄핵의 주범이고 요즘 드러나지만은 황교안 자체가 탄핵의 주범이고 어우 최재경이 아니 어려운 상황인 거 뻔히 알고 들어왔는데 내 던지고 도망가면서 최재경이가 아 박근혜는 완전히 무너졌구나 그래서 탄핵에 그냥 길을 열어준 게 최재경이에요. 그래서 최재경 다음으로 이제 조대한 수석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정리했지만은 너무 늦었고 최재경이까지도 들어왔다. 아 그럼 여기까지는 다 이 탄핵의 주범들을 착수비와 이제 이 사례비를 줬을 거고 익명으로 언급된 홍모 씨 이건 누굽니까? 언론사 사주 홍모 씨. 머니투데이 홍가이라는 말들도 있고 중앙일보 홍모란 말들도 있는데 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보였지만은 머니투데이가 이재명의 이른바 대권 가도를 가이드라인 한 언론사 아닙니까? 아까 봤듯이. 근데 이게 뭐 50억 클럽이라는 게 저는 이건 이렇게 보진 않는 게 예를 들면 곽상도하고 지금 이 박영수하고 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 탄핵의 기여도가. 그래서 곽상도가 50억이라 그러면 박영수는 500억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권순일도 이재명이 감옥 가는 걸 막아줬는데 50억 가도 될까요, 권순일이? 김수남이는 50억에서 100억 될 수 있을 것 같고 최재경이는 사실은 그냥 사표 쓰고 나왔는데 50억까지? 이거 말고도 많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거 말고도. 탄핵에 한 숟가락 했던 자들이 여기 다 걸려 있을 겁니다. 이거. 아, 그 이경재 변호사도 여기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 얘기는 뭐 30명쯤 있다면서요. 그거 다 까야죠. 거기에 유영아가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거 제가 다시 강조드리는데 특검에 이건 11월 22일이에요. 이제 특검이 통과가 되고 특검을 구하고 있는데 투기자본감시센터라는 민노총 산하 세력이에요. 이거는 민노총 산하 세력이 최동욱과 윤석열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이제 이 민노총 이 통진당 세력과 가까운데 윤석열 이름이 여기 나와요. 윤석열은 대개 법관이나 검사들이 보복을 받으면 변호사로 기업하게 되는데 아천되고도 사직하지 않고 배째라 버틴 검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국정원을 수사할 정도로 담대하고 한마디로 국정원을 파괴할 정도로 지 출세를 위해서라면은 국가를 배신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렇죠? 윤석열은 파견검사 팀장으로 이 사건 수사에 기여해야 된다. 파견검사 팀장이 결국 이걸 다 했죠. 박영수는 술이나 마시고 다녔고 윤석열이 다 알아서 했죠. 이거. 자 그리고 이 통진단 세력이 요구한 대로 윤석열이는 바로 이 팀장으로 임명이 되는데 박영수를 박정희가 추천하고 박영수가 윤석열을 추천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윤석열이를 탄핵의 스타로 만들어준 게 바로 탄핵을 추진한 통진당 세력이라는 얘기죠. 그럼 윤석열과 이재명이는 어떻게 보면은 사기와 조작, 동란을 초래한 반역의 탄핵이 만들어낸
두 명의 아이돌 스타가 윤석열과 이재명이에요. 이 둘은 사실상 한 몸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탄핵을 추진한 이 돈줄이 화천대유고, 화천대유에서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다 걸려들었는데, 윤석열이도 유탄 몇 개 맞으면 날아가는 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있기 때문에 둘이서.